변호사님, 저는 진짜 보이스피싱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알바했다고 해서 2년 동안 형을 살고 나왔는데, 변호사님께서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게 미필적 고의 때문에 제가 유죄라고 하는데, 도대체 미필적 고의가 뭔가요? 그 미필적 고의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그 이제 456번 분께서 김 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을 시켜서 이 본인이 적법하다고 생각한 알바를 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 김 팀장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생각할 때 보이스피싱을 본인이 알고 내가 했으면 내가 처벌받는 거고, 내가 모르고 했으면 처벌 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게 상식이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런 걸 법적으로 확정적 고의라고 그래요. 확실히 보이스피싱을 알고 모르고. 근데 이 확정적 고의가 본인이 없다는 거는 수사관도 알고 판사도 알고 다 알아. 근데도 처벌돼. 왜냐면 미필적 고의라는 것 때문에 처벌이 돼요. 미필적 고의가 뭐냐면 456번 분 머릿속에 있는 게 보이스피싱이 아니에요. 그냥 이상해, 이상. 뭔가 상황 이상해. 그럼 이제 그 일반인들이 내가 하는 게 뭐 사기죄인지, 횡령죄인지, 뭐 절도죄인지, 특수절도죄인지 죄명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뭔가 좀 불법적인 거 같네, 뭔가 좀 이상하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행동을 하면 그거는 처벌되는 거거든요. 뭔가 상황이 이상한데 누구는 조사를 했어. 본인은 막 알아봤어. 이런 알바를 처음 듣고 막 일단은 본인이 경찰서나 은행 가서 물어보면 이제 그 사람들 경험이 많으니까 단박에 보이스피싱도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일반인이 뭐 경찰서나 은행 가서 그렇게 물어보면 쉽진 않잖아요. 근데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하는 건 쉽잖아요. 본인 뭐 마치 몰라도 그거 찾잖아요. 네이버 1초도 안 걸리잖아요. 본인이 하는 일이 좀 이상했고, 아 이런 알바가 있나? 내가 뭐 이 사람도 얼굴도 잘 모르고 일을 하고, 처음에는 시장조사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돈을 날르는 건데, 이게 돈 날르는 게 이게 괜찮나? 그 생각보다는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알바비도 많이 주는 것 같고, 아 이런 알바가 있나? 네이버에다가 한번 보이스피싱 꼭 아니어도 그냥 하는 일을, 현금 배달 알바 이런 걸 검색을 해보면 사실은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가 한 페이지에 100개도 더 나와요. 하지 말라고. 근데 그거를 안 했죠. 보통 이제 안 했으니까 했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뭔가 이상한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주위에다 막 물어봤어. 이거 해도 되냐? 했더니 사람들이 야 요즘 끄는 알바 꿀알바인데 너 그거 어디서 찾았냐? 그거 해도 돼. 다 해. 그리고 나 그거 좀 소개시켜줘. 나도 하게. 본인이 다 조사를 한 결과가 이래. 그래 했어. 그럼 무죄예요. 근데 뭔가 이상한데 그냥 조사를 안 했어. 왜? 보통은 이제 그냥 지레짐작하고 귀찮기도 하고 알바비도 많이 주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아예 그냥 생각지도 못하고, 나한테 뭐 돈을 뺏어간 적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대포통장의 세계는 아예 모를 것이고, 본인은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지레짐작으로 그냥 뭐 합법적인 일이겠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불법이어도 수거책들은 특히 내 신분이 노출된 적이 없으니까 난 안 잡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미필적 고의 인정돼서 이게 유죄예요. 이해돼요? 조금 더 쉽게 좀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제가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횡단보도를 딱 건너가려고 하는데 불이 보라색인 거예요. 네? 보라색,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보라색이야. 건너야 돼, 안 건너야 돼? 뭐 안 건너겠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쵸? 근데 본인이 그 아버님 계시죠? 네. 횡단보도 쪽 건너편에서 아버님이 깡패들한테 두드려 맞고 있어요. 건너야 돼, 안 건너야 돼? 당연히 건너죠. 당연히 건너죠. 네. 그때 본인의 그 심리 상태를 본인이 저한테 말을 안 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심리 상태가 맞을 거예요. 본인이 어떤 상태로 그 횡단보도를 건넜냐면, 나는 이 횡단보도 보라색 불이 파란불 같다. 근데 빨간불이어도 상관없다. 난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니다. 빨간불이어서 내가 만약 걷는 거 무단횡단이라고 경찰이 뭐라고 하면 그럼 낼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가서 아버님이 구해줘야 되는데, 이해되죠? 그래서 딱 건너갔어. 근데 경찰이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와서 딱 잡아. 그럼 본인 어떻게 해야 돼? 좀 억울하죠. 뭘 억울해. 본인 그거 상관없다고, 나 빨간불이어도 지금 오케이 나 벌금 낼게 하고 뭐 아버님 구하러 갈게라고 갔잖아. 그런 상태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야지, 벌금 내야지. 그쵸? 네. 그게 미필적 고의예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처음에 횡단보도에 섰을 때 보라색 불 딱 봤잖아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마 이 건널까 말까 고민하거나 주변 사람들 아마 보지 않을까요? 주변을 물어봤어야 돼. 이게 조사해. 뭔가 상황이 이상했으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주위에 아줌마가 한 명 서 있어 아줌마한테 오늘 뭐야? 저 급해요 빨리 이거 빨간불이에요 파란불이에요. 아줌마가 요즘 새로 나온 파란불이에요 빨리 건너가 아버님 두드러 맞고 있잖아요 빨리 가서 구해줘요 라고 해서 건넜어. 근데 아줌마도 잘못 알고 갔던 거야. 알고 보니까 빨간불인데 아줌마 잘못 알려준 거야. 그래도 무죄예요. 그거. 왜? 본인 이상해서 물어봤고 조사했고 조사했는데 이 아줌마가 어떻게 잘못 알려줘. 그럼 나는 그 급한 상황이 더 이상 어떻게 알아봐야 돼 그거를. 그쵸? 본인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는 순간 알아보려는 노력을 했고 이제 재수없게 어떻게 좀 잘못된 정보를 얻었지만 그래서 넘어갔어. 그런 무죄예요. 근데 보라색 불을 딱 봤는데 아까 말했듯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레신자 건너간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런 심리 상태로. 나는 파란불 갔다. 근데 빨간불에도 오케이 나 그냥 처벌 받을게. 이러고 건너간 거잖아요. 처벌 받아. 경찰이 와가지고 또 처벌 받는다고 해서 건너오잖아요. 그리고 벌금 내요. 당연히 내야 돼. 거기선 벌금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이제 실형을 살아야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럼 제가 더 퀴즈를 내면 팩트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야. 근데 경찰이 와서 딱 잡았어. 근데 어쨌든 처음 건널 때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물론 이제 본인한테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론적인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건너간 상태에서 걸렸을 때 처벌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건너도 되는 줄 알았다. 그런 처벌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 보라색 뿌리는 거 못 봤는데요 이래야 돼요. 저는 그냥 건너려고 딱 섰는데 옆 아줌마가 딱 건너가려고 하길래 아 팔 뿌리는 거 그냥 건넜다. 근데 딱 건너고 나서 보니 뭐 경찰이 와서 잡고 뭐 보라색 뿌리는 난 보라색 뿌리는 거 자체를 못 봤다. 그냥 어저께 옆 아줌마 건너가려고 하길래 파란 뿌리니까 당연히 건너가겠지 하고 나는 그냥 건너갔다. 이상함을 아예 내가 못 봤다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사를 안 했는데 우리가 파란불 건너갈 때 주위에서 물어봐요. 파란불 건너갈 때 물어보냐고. 그냥 건너가지. 정말로 본인이 한 일이 합법적이고 이런 거면 사실은 그냥 스무스하게 일들이 진행이 돼요. 파란불에 건너가듯이 자연스럽게. 뭐지? 이거 건너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이상했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네. 그 미필적 고의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게 거기서 뭐 거짓말을 해서 막 그거를 본인이 처음에 했던 걸 빠져나가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필적 고의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잖아요. 아까 그 건너갔을 때 아버지 구하려고 건너갔을 때 그런 심정 그게 사실은 명확하게 본인이 이게 그 빨간불인지 몰랐던 보이스피싱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사실은 뭔가 상황이 이상했고 알아봤으면 네이버에 검색만 한번 1초만 들여서 해봤어도 보이스피싱인 거를 알았으면 안 했겠죠. 본인 이거 뭐 15만 원 벌려고 보이스피싱 했을 거예요. 안 했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안 해서 결국에는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미필적 고의가 뭐냐를 설명을 드리면 명확하게 내가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인지는 몰랐다. 그런데 미필적으로나마 알려면 알 수 있었다. 근데 알려는 노력조차 안 했다. 알려고 사실상 약간의 노력만 했으면 알아서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안 나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는 노력조차 안 한 그 부분 분명히 실수가 있죠. 그 실수를 딱 꼬집어가지고 원래는 과실인데 사실 과실범이면 이제 처벌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냥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적 고의는 아닌 미필적 고의다. 그래서 처벌. 이게 미필적 고의예요. 근데 이게 이론상 제가 설명은 드렸는데 미필적 고의라는 게 이게 납득은 돼요? 납득은 안 되죠. 응.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한 10년 전만 해도 본인이 하는 알바가 보이스피싱이라고 진짜 보이스피싱 보자도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리고 했잖아. 근데 지금 미필적 고의라고 해가지고 내가 모르고 했어도 처벌 이렇게 되잖아. 원래는 실수했잖아요, 본인. 찾아봐야 되는데 안 찾아도 실수잖아요. 과실이지, 법적으로는 과실이라고 그래요. 과실범으로 처벌해야지 나를 왜 고의가 없는데 고의범으로 처벌을 해. 이게 10년 전에는 과실범이라고 해서 풀어줬어요, 무죄보지. 근데 이걸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그림 처음에 그렸었지만 보이스피싱 세계에는 딱 3가지 인자밖에 없잖아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포통장. 그렇죠. 보이스피싱은 본인도 지금 일 시킨 이 김 팀장이라는 분 잡고 싶죠. 못 잡죠. 지금 전화 통화하면 전화 될 거예요. 근데 못 잡아. 왜? 얘가 대포폰으로 전화했으니까.
대포폰을 전화해서 그 명의자 까면 저 그냥 유심 5만 원 주고 팔았는데요. 이런 애만 나와. 진짜 얘네 전화하고 이런 애들 중국, 필리핀 이런 데 있어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 특정이 안 돼.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못 잡아. 그러면 피해자한테 너 왜 멍청하게 보이스피싱 피해당해서 여기를 잡들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 돈 날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보이스피싱 이 인자, 세 개의 인자 중에서 잡들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일벌 100개씩으로 보이스피싱을 방지할 사실은 그 구성원이 이 대포통장에 속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기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해야 되니까. 보이스피싱 하루에 몇 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100건씩 일어나요, 100건씩. 하루 피해기 10억이에요, 10억. 본인같이 456번인 사람이 여기 지금 100명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지금 가서 다 상담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에 여기도 이거를 본인이 과실만 있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재산범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고의가 없고 그냥 과실로 내려버리면 과실이 있는 적을 뭐 고려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무죄예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것들은 뭐 과실치사,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이런 규정, 이름 들어봤잖아요, 죄명을. 그런 경우에 과실범 처벌되지 과실 사기 이런 거 아예 규정이 없는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죄명 자체를. 그래서 과실로 사람 사기 칠 수 있지. 그런 거 만약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민사적으로는 그 손해를 뭐 물어줘야 되는데 형사적으로 무죄.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해서 다 풀어주다 보면 이 세 가지 요인을 얘는 안 잡혀. 이건 뭐라고 할 수 없어. 여기는 과실이어서 처벌 못해. 그럼 어떻게 돼? 우리나라 이제 보이스피싱 청구되는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보이스피싱이 다 우리나라로 오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도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대포통장에 엮인 사람들을 분명히 실수도 있었고 아까 찾아봤는데 안 찾아봤잖아요. 분명히 실수는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법적으로 과실로 해버리면 무죄로 풀어줘야 되니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그냥 처벌시키는 이렇게 해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 국가도 정책적인 이유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특히 전달책보다 이제 수거책이 처벌이 너무 과잉이어서 본인이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들어와서 2년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고 나와서 취직을 하고 취직도 안 되고 아니 보이스피싱 방지하려는 국가의 태도는 알겠고 정치적인 이유는 알겠는데 근다고 해서 사람 인생 한 명 인생을 이렇게 손들이째 뭐 이렇게 바닥까지 그렇잖아요. 좀 그렇잖아. 내가 무슨 그 보이스피싱 방지하는 내가 홍보용 도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라는 게 이런 의미. 국가에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래는 과실범으로 해서 풀어줘야 될 사람들을 처벌을 시켜야 되니 등장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정당하냐?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이게 현실인데 이해는 하셔야 되니까요.